안녕하세요. 대배 임주성입니다. HPSP와 ST의 길고 길었던 소송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미세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성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세화 과정을 거쳤었고, 이 미세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전류가 누설된다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류 누설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하프늄, 고유전율 물질을 증착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웨이퍼 표면에 결함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써야 되는 장비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간단하게 어떤 소송 배경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각 회사에 대해서 입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HPSP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ST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사단이 이제 발생이 되었고, HPSP 이제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체가 어디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이제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관련된 내용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HPSP 입장에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관련된 제품을 만들지 말고 판매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소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ST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특허 침해에 관련해서 이 침해 자체가 하려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행위가 특허 무효 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가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발생되는 분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ST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ST 입장에서는 특허권자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공적인 확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권리법인 확인 심판인데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심판원에 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PSP는 이제 법원에다가 진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T는 특허 심판원에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법원과 특허 심판원이 기관 자체가 다르긴 한데, 자, 모두 엮여 있어서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는 특허 심판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에 따라서 법원에서 그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다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법부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특허 심판의 결과를 보고서 법원에서도 이제 결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폐 부분이 특징이 있는 특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폐 돌림 돌기쌍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는데 ST 같은 경우는 이 특허를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 특허는 무효다라는 관련된 무효 심판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어닐링 장비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권리법인 확인 심판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가 주장했던 부분은 결국에 이미 많은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자율기술 항변이라는 이 명분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결과들이 나와 있었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이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 장치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약을 하자면 HPSP가 ST로 해서 특허 침해를 했다, 소송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ST는 HPSP에게 이 특허 자체가 무효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권리 범인 확인 심판 이렇게 청구를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자면은 권리 범인 확인 심판에 대해서 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ST의 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HPSP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각각 기업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HPSP는 관련 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ST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 내용을 구체화해서 이달 초, 그러니까 11월 달 초에 다시 재청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개폐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ST는 HPSP 쪽에서 4개의 특허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효 심판, 그리고 소극적 권리 범인 확인 심판도 총 3건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청구를 했었는데, ST 입장에서는 이 권리 범인 확인 심판 3건 중에 하나라도 승리를 한다면은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이 3건의 권리 범인 확인 심판에 대해서 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고요. 결과를 냈다라기보다는 판단 자체를 보류하는 처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종료하는 기각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점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PSP와 ST의 입장 차이가 났던 부분인 거고, 그 HPSP는 일단은 ST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승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ST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주가
결과로 본다면은 HPSP에 손을 좀 들어주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ST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판단했는지 결과 자체는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기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HPSP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부분이 독점 구조가 훼손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였는데 이번 결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제거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PSP의 사측 의견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이 부분이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HPSP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ST의 손을 들어줘서 ST가 시장으로 들어와서 HPSP의 독과점 시장을 깬다 하더라도 이제 전 공정의 장비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 들어온 데 있어서 알파 테스트랑 베타 테스트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가 무엇이냐면은 고객사의 테스트 웨이퍼를 받아서 장비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전 테스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모 장비를 고객사에 팹에 이제 가져다 놓고 실제 양산 테스트를 진행하는 절차를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하는 자체 기간만 하더라도 상당 기간 소요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테스트가 진행된다라고 봤었을 때 HPSP 입장에서는 26년까지 경쟁사가 진입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현재 HPSP의 고객사인 TSMC만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HPSP에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HPSP 입장에서는 ST가 시장을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치가 조금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ST 입장은 확실히 현재로서는 조금 불리해진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ST가 청구해서 각하된 내용 같은 경우는 ST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각하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이제 장비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되면은 기술 노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언급을 자제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구체적인 구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 노출을 감수하더라도 재청구를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이제 당장에 이런 투자나 장비에 대한 구입 이런 그 가능성들이 지금 당장에는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저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보셨다시피 당장의 파운드리보다는 HBM이나 ESSD 쪽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에 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운드리나 관련된 새로운 신규 장비 투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한쪽 기업은 좋고 다른 한쪽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 다루기가 다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앞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